자, 그런데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폭락장에는 어떤 회사가 안전한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안전하다라기보다는 저항력이 있냐 혹은 또 그냥 버틸만 한가. 왜냐하면 오를 때는 아시잖아요.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덜 빠진 회사들이 물론 탄력이 약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번에 하락장이 몇 년을 갈지 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탄탄하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회사를 저가 매수하고 싶은, 폭락할 때 저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부분은 믿을 게 잘 없는 시장이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지난 5년간의 국제 금값인데 이게 별로 매력이 없죠. 분명히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석유 가격이랑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10배씩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오른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오히려 빠지고 있죠, 최근에. 2020년 들어서서는 국제 금값도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옥석 구분 없이 다 파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포지션의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돈 되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걸 염가매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금도 다쳤죠. 왜 다쳤냐? 돈이 되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추가적으로 돈을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믿었던 기업들도 폭락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배당주들입니다. 그림에 지금 프록터앤갬블의 5년간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프록터앤갬블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질레트 면도기, 샴푸, 아이보리 비누, 타이드 세탁세제, 이거 전부 프록터앤갬블이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망 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뭐가 대표 주자인지도 잘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 한번 보시겠어요? 와우, 2.59%.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지난 3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인상한 회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배당금 인상한 회사. 자, 이런 회사의 주가가 빠지면 어때요?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죠. 웬만하면 이거 3%도 금방 갈 것 같은,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배당을 잘 주는 회사를 한번 1차적으로, 시장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때에는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배당을 삭감하는 배당주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을 아예 중단하는 배당주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한테 걸리면 이거 완전히 그냥 정말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그랬냐고요? 보잉, 델타항공, 제너럴 모터스, 에스티로더, 메리어트 등등등등 되게 많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불황에 견딜 체력이 없는 회사들은 배당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삭감하게 되면 배당주라고 믿고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한테 배신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분노가 더 커서 더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사야 된다?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ROA가 높은 회사들이다. 또는 ROE가 높은 회사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깔고 앉아있는 자산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있죠. 자산에다가 부채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기 자본의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자산 대비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또 우량한 회사들을 사보는 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이 표는 강황국 작가의 2017년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좋죠, 그죠? 탑 10에서 20%.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권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들은 CAGR,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왜? 투자했던 초기 대비 지금까지의 복리 수익률이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출렁거리는 회사들은 CAGR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봐야 될 재무제표, 어떤 회사 주식을 볼 때 지난 과거에 이 회사의 ROE나 ROA가 그죠? 총자산 대비한 이익률이 좀 안정적이었냐, 불황에도 건전했냐, 요걸 뒤져보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거의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한국 회사를 제가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하도 실망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렇고요. 참고로 모 우선주는 정말 배당 중단할 때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참고 수익은 내긴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 컸었고요. 2020년에 배당 삭감하거나 중지했던 회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홀딩 컴퍼니죠. 최근에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 애플, 역시 주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애플 제품이라는데 애플 주가가 왜 폭락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때 시장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코스트코. 코스트코 저는 집에 잘 안 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한 짐을 사오니까 주체를 못하겠어요. 왜? 내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 걸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과소비하게 되니까. 그만큼 좋은 회사들인데 최근에 주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또 존슨앤존슨 마찬가지죠. 타이레놀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케어, 이 지금 전 세계가 통합될수록 요새 원숭이 두창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코로나처럼 된다 안 된다 이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아주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점점 더 옛날보다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팬데믹들이 빈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약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포트폴리오 잘 갖춰놔 있는 제약회사, 그리고 배당도 엄청 잘 주는 회사들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근데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냥 가치주도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가치주가 뭐냐? PBR이 낮은 회사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7,000원, 6,000원에 거래되는 회사들 널렸죠.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굉장히 값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이런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혜택을 보죠. 왜?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부동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 가격도 좀 인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실적이 견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자산 재평가만 한번 해도 BPS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 나가서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 힘들 때 이거 팔아서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정색 선,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 그리고 이게 오를 때마다 파란 선이 박살나죠. 2008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2012년에도 한번 그랬고요. 또 2015, 16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오를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기업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게 누구냐? 파란 선이 바로 성장주의 상대 강도. 상대 강도가 뭐냐면 가치주를 100주 투자하고 성장주를 100주 투자했을 때 누가 더 잘 움직이는지를 저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 올라가면 성장주 강세, 파란 선 내려가면 가치주가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나고 금리 오를 때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 이것만이라도, 물론 더 좋은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 잘 주고 ROA 튼튼하고 그런 회사들 스크린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 30%씩 빠진 거는 사면 되는 이 전략이 제일 유망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힘드신 분들은 가치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에 은행주들이 배당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배당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못하게 해요.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가게가 부실화되면 은행이 다치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다치더라도 망하지 않게 유지하려면 튼튼하게 좀 현금을 회사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배당을 주면 현금이 유출되니까. 그래서 은행들의 배당을 자제해라, 이런 게 2020년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특히 그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국책은행들일수록 더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은행주가 가치주의 대명사이고 금리 오를 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최근에 왜 그렇게 못 오르느냐, 정부가 저거 언제 배당 동결하라 또는 배당 삭감하라 그럴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출간
은행주랑 건설주에서 이 이슈가 나오면 대박이겠다 싶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호재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건설주랑 철강주들은 좀 내수 비중이 아직은 좀 큰 편이죠. 그러면 뭐가 나올 때 제일 좋을까? 바로 정부가 주택 공급, 아파트를 짓기 쉽게 만들고 아파트 짓는 데 대한 규제를 확 풀어주는 시기, 다시 말해서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던 시기가 지난 거 보면 대부분 건설주의 전성기였습니다. 1기 신도시였던 80년대 후반,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지어지던 2000년대 후반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직 왜 이렇게 건설주가 힘을 못 받냐? 3기 신도시가 아직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건물 못 올려요. 그리고 정부가 2020년에 발표했던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같은 것들도 거의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일단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또 요새 철근 값이라든가 시멘트 값이 오르면서 원자재 난이 벌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가격은 통제돼 있고, 이래서 건설주가 못 올랐던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완화된 데 이어서 이제 앞으로 1기 신도시들에도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즉 건설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징후가 보일 때는 건설주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철강도 거기 많이 들어가니까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